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사토론 라운드. 자, 오늘은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든 이 문화제조창의 끊임없는 운영 논란. 과연 무엇이 문제고 그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04년에) 사실 이게 불 꺼지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350억 주고 4년 분납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시재생은 문화를 매개로 해서 한번 보여보자. 그 선도지역이고 모범적인 지역을 우리 청주 이곳 문화제조창으로 해보자. 준수하라! 준수하라! 네,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철원 청주시 도시교통국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충북 청주경실련 최윤정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문화제조창 사업 시행자인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박희만 단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형 유통서점 입점 논란부터 이번에는 대기업 브랜드 입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죠. 바로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한 문화제조창인데요. 자, 국장님, 일단 이 공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 시작할 때 방금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연초제조창이 한때는 한 3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청주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4년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도심의 인구가 밖으로 나가고 또 원도심이 쇠퇴가 가속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이 건물 자체, 그 부지 자체를 전체를 2010년에 저희가 이제 KTNG로부터 이제 샀어요. 예. 사서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활용 방안을 많이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던 끝에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막대한 재정이 이제 소요되고 그러니까 예. 시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부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에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국비 신청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국토부로부터 돼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고 행정 지원을 받고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서 또 더군다나 민간 투자까지 해서 선순환 구조로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쪽에는 현재 들어와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예. 또 그 옆에 있는 동부창구의 시민예술촌, 그리고 뒤에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이 공간 현재 이 공간은 또 상업시설까지 아우러져서 시민이 즐겨 찾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문화의 핵심 시설로 브랜드를 갖춘 핵심 시설로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 하는 청주시의 의지가 예.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이 문화제조창을 둘러싼 청주시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박희만 단장님, 이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 기반형 잠깐만요. 도시재생. 제가 예.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예. 설명을 드리면 예. 사실 그렇게
순조롭게 간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원래는 한범덕 시장이 처음에 이제 재임하실 때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제 기반형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사실은 지역에서 많이 있었고요. 예. 2015년 3월에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들에 대한 공론화 없이 그냥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반발이 있었고 지금의 모습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자리에 비즈니스 호텔을 짓겠다. 예. 아니면 복합문화 레저센터를 짓겠다. 행복주택을 짓겠다. 그리고 동부창고는 일부 허물겠다라는 계획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계획했던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이었는데 이게 왜 바뀌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예, 네. 과정에 있어서 논란도 많았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네. 자, 계속해서 박희만 단장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거든요. 예, 물론 뭐 그 잡음도 좀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준공이 됐고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주 문화제조창 추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5월 7일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고 16년 7월 25일에 민간 공모를 청주시 단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유찰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저희 LH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7월 26일에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원 ENC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 정상적인 진행을 통해서 18년 4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공사 착공을 하고 1년 6개월 만에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3, 4층 공예 클러스터 자리에는 10월 8일부터 청주 비엔날레 행사가 개막이 돼서 예. 40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돼 있고요. 1층 상업시설은 원더플레이스에서 입점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공간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지금 뭐 시민분들은 이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로 더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요게 굉장히 큰 사업이었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금 사업비가 좀 투입이 된 건가요? 예, 문화제조창 니치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21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니치가 설립한 2017년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기까지의 공사 비용하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2029년 동안 10년 동안 임대 운영비를 들어가는 모든 소요비용이 플러스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전체 직접비는 834억, 간접비는 187억으로 총 1,021억이 소요됩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예. 차트를 좀 저는 직원도 없고 혼자이니까 좀 허술하게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직접 만들어 보충 오셨어요. 설명을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화재조창 리모델링 사업을 보시면은요. 청주시가 55억을 현물 투자했어요. 지금 본관 건물을 55억으로 현물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LH가 25억을 투자를 했고 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50억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리치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조창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이퍼 컴퍼니는 직원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 수탁으로 해서 자산관리 회사는 LH가 맡고 사무관리는 신한 아이타스가 맡고 자산보관은 NH투자증권이 맡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냐면 1,021억이에요. 예. 여기에서 직접 사업비가 861억입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셈법이. 근데 이 공사비가 655억입니다. 그 리모델링 공사비만. 예. 그리고 판관비가 158억이 들고 금융비가 24억 해서 1,021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내 건물이 있습니다. 내 건물을 내가 리모델링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업자한테 얘기해서 내 건물을 리모델링 해달라. 만약에 돈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리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나는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럼 그 건물 누구 거예요? 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의 리치를 만들어 놔서 내 건물을 주고 사업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도 결정은 리치가 하는 이상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공예 클러스터가
개관을 하면서 1차적으로 456억 원을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2차는 10년 후에 리츠가 청산하는 때를 맞춰서 315억 원을 주고 또 사옵니다. 예. 그리고 이 업무 수탁을 하기 전에 이미 90억 원의 사업비를 또 투자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직접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비를 줬으면 655억의 공사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158억과 24억 이 판관비와 금융비가 추가로 들었다는 거죠. 내가 예. 했으면 안 들었을 돈이 지금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 있습니다. 의원님 말은 굳이 왜 리츠라는 이 사업 형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느냐 이런 의문이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이현주 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마치 안 해도 되는 사업 방식을 시에서 선택해서 일을 이상하게 꼬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지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대규모 건물을 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해보려고 했는데 예. 개생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대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대규모 투자비가 첫째는 문제가 되긴 돼요. 대규모 투자비가 문제되는데 그 대규모 투자비를 한꺼번에 투자해갖고 거기서 이거는 단순히 그 건물을 내가 또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투자 비용을 분산해야 한다는 위험 부담을 분산해야 된다는 하나 목적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경험이 부족해요. 지자체가 사업 경험도 없고 역할 분담도 나눠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한 후에 이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해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또 운영하는 사람을 별도로 또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와 관련된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가 추진했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예를 예. 들면 지금 그 국립현대미술관 우리 옆에 들어가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현대미술관에서 직접 한 사업인데도 이 사업이 578억 원이 들어갔는데 건립하는데 6년이 들어갔어요. 예. 직접 하니까 그런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또 위험 부담도 적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만들어낸 방법이 리츠라는 사업 형태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도 이러한 리츠 사업을 권장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예. 리츠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국장님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투자비가 부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청주시가 이미 456억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90억에 또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예, 이미 예, 들어갔어요. 그것만 예. 하면 546억이고 네. 만약에 이걸 임대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원더플레이스에서 그 27억이잖아요. 네네. 1년에. 그러니까 그거를 3년치 임대 보증금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게 82억이에요. 그럼 다 합하면 628억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사비가 655억이면 예. 27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그럼 청주시가 27억이 없어서 그 많은 투자비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27억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렇게 보지는 저는 않고요. 리츠라를 만든 그 구조가 어쨌든 청주시에서 아까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리츠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민간 회사잖아요. 민간.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주시에서는 일단 책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임대 운영사를 운영하는 것도 예. 임대 운영사를 운영하는 것조차도 청주시가 직접 하지 않고 거기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사무장님께서도 네, 예, 네. 이 부분에 좀 아까 짚어주시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시가 운영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는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 선도사업 경제기반형으로 왔을 때 사실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국비에서 250억 받고 시가 250억을 투자해서 500억으로 마중물 사업을 한 다음에 제대로 도시재생을 하라고 했는데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급하게 LH공사랑 손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시가 운영할 수 없다는 거는 다른 말로 시는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마치 현대미술관이 6년 걸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 편의성의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문화재조창 문제 그리고 5층의 열린도서관 문제가 바로 이런 행정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회사 추진한 결과.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사장성 분석이 안 된 결과 지금 이런 논란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마치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총장님 말씀으로 하면 네. 시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니까 뭐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시 행정이 뭐 그렇게 허술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다시피 더군다나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국가 공모 사업에 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는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고 또 그걸 관련해서 추진하는 협의체, 추진하는 위원회 협의체도 국토부와 관련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직접 해서 전문가들을 거기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뭐 그때 아마 경실련 사무처장님도 참여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절차들이 만들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뭐 시 혼자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 같은 예. 경우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를 그래요. 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장님, 네. 이 리츠라는 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게 이게 뭐 청주시가 처음인가요?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이런 사업 형태가? 네. 예. 원래 리츠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갖고 부동산이나 부동산 자본이나 지분에 투자해서 이익이 생기면 투자자들한테 배당하는 그런 형식이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뮤추얼 펀드 이런 것인데 요 문화재조창 펀드는요.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 회사법에 의해서 주주는 청주시, LH 그리고 허그가 참여해서 만든 걸로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된 게 아니고 예. 도시 재생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로 국토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시재생 리츠의 사례를 보면은 저희보다 좀 먼저 한 데가 천안의 동남구청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 3호는 서대구 산단의 지식산업센터라고 이것도 니치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올 연말에는 통영에 폐조선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재생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데요. 예. 거기에 일부 사업을 니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네. 예. 네, 저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굉장히 많은 리츠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츠라고 그러면 좀 헷갈려 하실 텐데 부동산 투자 회사를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토지주택공사가 45개의 자산관리 회사로 리츠를 운영하고 있고 쭉 보면은 토지주택공사는 공사잖아요. 네. 서민들의 주거를 위해서나 아니면은 도시재생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독 45개 중에 청주권만 리테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 2층은 뭐 이런 상업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리테일에 투자한 거는 토지주택공사가 딱 하나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구 같은 경우는 그게 오피스로 투자가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주택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이게 국토교통부가 다 도와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는 뭐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되어 왔던 도시재생 사업이 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방향을 못 잡을까? 이게 계속 개발처럼 진행되는 도시재생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문화산업단지 이 소유권은 나중에 청주시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3층, 4층하고 5층의 일부는 청주시가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준공 시점에 청주시가 가져오게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3, 4층은 직접 운영을 하고 공예 클러스터로 운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임대를 준 원더플레이스한테 임대를 준 부분은 10년 동안 운영을 원더플레이스에서 하고 예. 10년 후에 저희가 인수받게 됩니다.
예, 그 외부 업체에서 이제 운영권을 갖고서는 10년 그렇습니다.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 운영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좀 나눠보고요. 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라운드. 자, 오늘은 이 담배 공장의 연초 제조창이 문화 공간인 문화 제조창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구성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3개 정도는 지금 소환기라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몰이라는 그 형태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상생 협약을 지금 깬 겁니다. 시에서. 가서 1층부터 책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근데 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인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애초에 그 계획 단계부터 이거는 지역 서점에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문화제조창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지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 대기업 의류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지역 상인과 또 시민단체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무처장님, 이게 어떤 문제인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굉장히 큰 쇼핑몰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굉장히 규모가 큰 걸로 들어오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나중에 협상 끝에 대형마트는 들어오지 않게 한다. 아울렛도 아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통회사는 배제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사로 원더플레이스라는 중견기업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보셨지만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원더플레이스는 중견 유통회사인데 원더플레이스가 이렇게 입점시키는 임대를 놓는 데를 보니까 대기업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애초에 이거 다시 임대를 하는 전대 방식으로 또 하는 거 아니냐 시에 요구했을 때 시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시가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런 꼼수를 부리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조항은 세세하게 넣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최근에 그걸 좀 이용해서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오는 걸로 최종 5군데인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에서는 어떤 진행 입장인지. 과정이 굉장히 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 예. 진행 과정을 이제 요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려놓고 할까요? 예. 이게 저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2015년도 3월에 이제 상업시설 유치 계획을 포함한 최초 사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주민공청회. 그때 성황길에서 성황길 대기업 유통시설 입점을 반대하는 의견이 처음 제시가 됐더라고요. 2015년 3월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논의됐던 것은 대형마트, 그다음에 아울렛, 대형 백화점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관련된 뭐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사업 설명회 거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에서도 지역의 상권을 굉장히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에 동의하고 대형마트 및 아울렛, 대형 백화점은 불허하겠다고 해서 이 계획에 아예 반영을 했습니다. 예. 시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리고 또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때도 그 계획 안에 이런 거를 명시를 했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원더플레이스라는 운영자를 찾기까지는 2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첫 번째 공모 추진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칠 때도 항상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성안길이 참여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논의하면서 공모안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했는데 예. 아까도 설명했지만 1차 공모 때는 운영자를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공모를 하면서
그때도 다시 이제 상인회하고 면담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하는 등 뭐 그때도 한 10차례 이상의 간담회 토론회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는 대형 아울렛이라는 명칭이 이게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화점이나 또는 뭐 이런 대형 마트,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괜찮대. 아울렛 매장은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건 동의를 해서 서로 뺐고요. 그 이후에 상인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최종 어떻게 얘기됐냐면 예. 운영사업자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업자만큼은 이런 대형 마트나 대형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거에는 동의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쪽 성안길에서는 그래도 그 의류 업종과 관련되는 그런 중복되는 그 대기업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유통상업발전협의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물론 성안길에서도 참여하고 뭐 다 참여했었는데 거기서는 결론적으로는 운영회사로 참여하는 거는 안 되는데 예. 그냥 개별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용인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안 예. 하면은 여기가 상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쭉 절차 얘기를 하시는 거는 뭐 네. 저희가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네. 이게 마치 유통업 상생협의회에서 다 절차를 밟아서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도 유통업 상생협의회 위원이었어요. 지금은 예, 아닌데. 예. 근데 보통은 유통업 상생협의회에서 그렇게 표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판단을 하는데요. 당시 회의 결과를 들어보니 5대1로 표결 결과 그렇게 용인하는 걸로 대기업 유통 브랜드가 들어오는 걸로 용인했다는데 5표가 어떻게 된 5표냐면 예. 부시장, 경제과장, 홈플러스 점장, 슈퍼마켓 조합 이사장, 전통시장 상인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에 있는 분들 또 홈플러스 쪽 사람들이 그 다소 우호적인 이런 분들하고 또 슈퍼마켓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다소 이 의류기이기 때문에 별 반응 이제 이해관계가 좀 덜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사실 이거는 유통업 상생협의회에 가기 전에 이미 상생협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만약 변동이 있으면 상생협약 자체를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이걸 유통업 상생협의회에서 전혀 이해관계를 뭐 알 수 없는 협약에 계속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와서 표결에 참여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그 계속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상인회, 이제 성안길 상인회 같은 경우는 회장이 그러니까 바뀌면서 그간의 과정들을 듣지도 못했고 안건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시가 상생협약을 깼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생협약 지금 얘기하셨는데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생협약 내용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이게 추상적이고 약간 좀 큰 틀에서만 이렇게 협약을 했지.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협의회에서 5대1로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나온 얘기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이제 인정을 하겠다. 근데 그 대신에 그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좀 만들어서 예. 지역에도 많이 되돌려줄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서로의 의견이 교환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뭐 5개 업체가 5개가 이제 들어오는데 결정이 상금이 났죠. 들어오지만 대기업 브랜드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왔을 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지금 찾고 있고 그런 것을 찾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것 자체를 못 들어오게 만든다면 이 시설 자체의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원더플레이스가 저는 이제 그 대기업 브랜드가 왜 들어왔을까? 원더플레이스가 그걸 다 구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브랜드를 넣은 거고요. 그 아마 제가 정확한 회의록을 모르지만 유통업 상생협의회에서 딱 5개만 넣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들어올 수 있게 용인하자고 한다면 앞으로 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저희 단장님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등에 대해서 그 니치 측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네, 저희 니치 측 입장은요. 이 2014년에 선도지역이 지정이 된 이후로 활성화계획 당시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예. 그리고 민간 사업자 공모 시에도 지역 상권과의 대화를 해서 대형 유통업체는 제외하고 지금 원더플레이스는 중소업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약정을 할 때도 사업 약정에서 입점자를 구했을 때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사가 다 끝난 지금에서 민간의 약속을 어기고 그 자율권을 보장 안 해주면은 저희들의 임대 수익이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예. 그리고立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거와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이제 청주가 그 외부에서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하잖아요. 투자하라고 그러고 기업도 유치하고 하는데 기업의 생리는 이제 이득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기본적인 생리잖아요. 예. 이제 원더플레이스라는 회사가 여기에 뭐 2차 공모에 거쳐서 여기에 이제 운영을 해보겠다고 왔어요. 올 때는 어느 정도 자기네도 이득을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 예. 이득의 범위가 엄청 생각보다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예. 앞으로 근거가 될 때 아주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될 텐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원더플레이스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지금 그 우리가 이 오픈하려고 했던 시점보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예. 이유로든지 우리가 원더플레이스가 적정한 이득을 얻으면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제 생각이 이 의원님 예. 혹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국장님 그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네. 그 구성 그 협의 회원들 구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9명으로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회의할 때 혹시 이렇게 안건이나 이런 거 올려주지 않나요? 안건. 논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안건에 올려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회의할 때 전화로 하고 저기 오늘 상인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아까 시청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얘기했더니 그 처음에는 24명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9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통 이 발전법을 봤더니 9명으로 돼 있는데 2019년 9월 27일 지난달에 11명으로 이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요번에 그 9명 중에 6명이 참석을 했는데 6명이 투표해서 5대 1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의 상생협의회 회원들이 좀 더 다 참석해서 안건을 미리 얘기하고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런 걸 해결을 해야 되지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벌써 11명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까 그 상인의 얘기는 원더플레이스가 이제 들어오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게 이제 중견기업이니까 그 중견기업에서 이제 그 입점업체를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줄을 아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도 서로 이 설명이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알 권리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예.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그 선상의 문제일 것 같아요. 열린 도서관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관리 운영비 예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이 내용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그 복지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그 열린도서관에 우리가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이 굉장히 짧잖아요. 예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고 예. 또 도서관으로서의 면모,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면모도 못 갖췄으니 저희들 그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논의하다가 5대 3으로 이게 통과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이런 거를 논의하고 전액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본회의에 모 의원님께서 25명의 연서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우리가 그 7,600만 원에 월 7,600만 원에 그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7,600만 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불가함을 또 얘기를 했고 경실련에서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우리 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했을 때 5,700으로 낮췄거든요. 예. 그럼 이미 거기서 변경된 거잖아요. 근데 추경에는 벌써
그 700만 원, 7,600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요번에 우리가 좀 삭감을 하고 다음번으로 미루자 해서 복지교육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열린도서관이 뭐 혁신적인 모델이다. 한편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열린도서관의 뭐 설립 취지랄까요? 네, 예. 그 전에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뭐 예산이 부활되고 한 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때 의회 부활할 때 그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설비 34억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줬어요. 의회에서 반영을 해줬는데, 단지 이제 운영비는 아직 시설도 안 들어왔고 운영사도 결정이 안 됐으니 운영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이제 예결특위에서 그거를 깎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시 되돌릴 때에 살릴 때의 의원님들의 의견은 뭐였었냐면, 이 예산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먼저 세워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업자도 결정하고 방법도 찾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예. 미리 다 해놓고 예산 안 세우고 다 해놓고 하면은 업자도 결정해놓고 하면 그 예산을 세우는 게 뒤늦게 되면은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의미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전 기억해서 그건 그렇고, 예. 지금 이제 그 열린도서관 관련해서 뭐 도서관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도서관을 왜 만들게 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예. 열린도서관은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여기다가 문화재조창에다가 이 열린도서관을 접목시키려고 했던 건 처음이 아니에요. 최근에 도서관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그 도서관에서 약간 변형돼서 열려있는 개방적인 도서관을 만드는 추세로 좀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다 그걸 접목시킬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차에 우리 직원 중에 직원이 한 명이 이쪽 열린도서관 쪽에 공간이 있으니 여기다 접목시키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그 문화의 핵심 시설로서 열린도서관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일 수 있으니 여기다 열린도서관을 만들어보자 해서 창의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의도였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운영 방식을 놓고도 굉장히 말이 많은 게, 비영리 영역인 도서관을 이게 그 영리 업체인 민간기업, 뭐 얼마 전에 뭐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국장님, 네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아까 그 예산을 세워야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34억 예산은 이번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도 안 세웠는데 이미 열린도서관은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사업을.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이제 시에서 직접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리츠라는 걸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럴 때 변경하기, 리츠. 아니 제가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네네. 아니고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2019년 6월 달에 저희가 청주시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었어요. 어떤 걸 얻었냐면, 청주구 연처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예. 또 하나는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조성을 위한 협약 동의안, 이 두 건을 올려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 동의를 받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예. 사전에 동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동의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특히나 그 시 예산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야 예.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네. 당시에 도시건설위원 딱 한 분만, 김성택 위원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다 통과됐어요. 그리고 논란이 된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재하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협약, 또 의무 변경 그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는지 물었더니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이게 이제 교육복지위원회에 넘어가서 이미 다 통과된 거니까 해달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얼마나 시가 돈을 줄 건지 매입할 건지에 대한 다 예산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열린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돈을 34억을 빼요. 그래서 이 돈이 남았으니까 열린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구부서에서 시의회 의원들을 그렇게 설득해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미 세워진 매입 확약비로 세워진 예산 중에서 34억을 빼서 만들 터이니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한 거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검토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이게 34억의 조성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9억씩 10년 동안 90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없었죠. 예. 좀 전에 이제 위원장님한테 그때 얘기했을 때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위원장이 펄쩍 뛰시던데요. 그러면서 맞짱 토론까지 해도 좋겠다. 맞짱 토론하면 나가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안 오셨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 뭐 안 오셨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네,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맞짱 토론 열었을 때 그런 안 얘기를 들은 적이 왔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실제 있었죠, 검토했다고 자리가. 또 아까 예. 그 검토했다고 혹시 그러더라고요. 판로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사실 5층에 열린 도서관이라고 공간을 조성한 그 공간은 시가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공공 영역 공간이 아닌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그 공간에다가 열린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지. 사실 도서관도 아니죠. 여기서 도서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카페도 있고 서점도 있고 키즈존도 있는 모든 그쪽 바운더리에 있는 거를 다 열린 도서관이라고 통칭해서 예. 계획을 짰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는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3, 4층을 제대로 그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도 짜야 되는데 왜 5층 공간에 그것도 돈을 들여서 이상한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을까? 아무튼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네네. 원래는 이제 그 준공식과 함께 이제 오픈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미뤄진 거잖아요. 네, 네. 예. 이 부분은 그 5층에 왜 그냥 놔두면 좋을 텐데 이걸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했을까라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놔뒀으면 다 상업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 1, 2층 상업 공간이죠. 3, 4층 공예 클러스터니까는 이제 공공용 공간이 되는 거고 5층에는 이제 공연장하고 ICT 센터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공간은 전부 상업 공간이 되는 거죠.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 하는 공간이 됐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기왕이면 이렇게 그 청주의 문화 메카라고 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시설을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 이런 그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이걸 접목시키면 이 공간을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책도 보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예. 심지어는 그 임대료를 이미 냈던 원더플레이스가 그 공간만큼은 우리 시에다가 이 리츠에다가 다시 무료로 준 거예요. 예. 그 공간 그 취지가 좋고 그렇게 했으면 또 자기네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일부는. 예.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게 된 것이지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뭐 이미 공간도 조성이 돼 있고 예산도 네. 이제 마련이 돼 있고 문제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얼마 전 기사죠. 그 지역 서점조합에서 이 열린 도서관 운영이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철회를 좀 했거든요. 그 네. 이유를 좀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그 뉴스에서 들었어요. 예. 서점조합에서 포기를 한다는 거 아마 임대료가 비싸서 제가 예. 드릴까요? 임대료가 월 1,100만 원 정도. 사실 이제 이게 서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예. 두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점과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예. 왜 그랬냐면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도서관까지 같이 운영해 주면 거기서 좀 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다는 우리 실무선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고 그 서점이 그런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서점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원더플레이스에서 서울에 있는 좀 규모가 큰 이제 물론 대형 서점은 못 들어오게 원천적으로 못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예. 찾다 보니까 이제 일부 말이 있었던 어떤 뭐 서점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 지금 물론 이제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런 와중에 지역 서점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역 서점 조합에서는 그 도서관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해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접촉은 안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지역 서점 조합하고 하면서
뭐 거의 한 대여섯 차례 예. 그 이상일 거예요. 6, 7차례를 계속하면서 처음에 이제 임대료 문제를 조정도 하고 시에서 좀 낮춰도 주고 다시 하면서 최종 이제 엊그제 최종 어제죠. 어제 결론 난 거는 예. 참여를 못 하겠다. 근데 예. 임대료 문제가 가장 컸던 거고. 어떻게 시에서 보세요? 낮춰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그 공간은 원더플레이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한 결국은 거죠. 서점조합은 시를 믿었는데 그동안의 협상은 그냥 어찌 보면은 이건 헛걸음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치 열린도서관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 문화재조청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디자인했죠? 그 열린도서관? 서가? 그 패션 회사인 원더플레이스가 디자인했잖아요. 가보면 정신없어요. 그리고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게 10년 동안 90억을 줘야 돼요. 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 고민했으면 시가 운영해야죠. 아니면 시가 위탁을 주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쇼핑몰에 이상한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시가 운영을 직접 하려고 그러면 네. 결국에는 거기에 투자하는 인력이라든지 예. 또 비용이라든지 다 결국에는 시가 내야 되는 들어가도 거고. 돼요. 그거는 근데, 공공성이 담보되니까. 근데 중요한 예. 거는 어차피 그걸 시가 조직이 직접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조직의 문제도 있으니까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예. 하더라도.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서점과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점과 도서관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서점하고 도서관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로 좀 방향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서점조합이 참여를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참여를 못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서점을 새로 찾아야 되는 이제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 도서관 운영자도 지금 찾아야 되는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일단 저기는 서점을 찾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어본 거는 서점들이 이 청주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서점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11월부터는 도서관부터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잡고 11월부터 있습니다.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시죠? 도서관 운영자를 찾아야죠. 원더플레이스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왜 시가 찾는 것처럼 네, 말씀하시나요? 같이 찾는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습니다. 리츠가 예. 좀 그러니까 리츠의 협약서를 보면 다 예. 이상해요. 리츠가 조성한다고 했지만 사실 청주시가 돈을 내는 거고요. 리츠가 임대를 하고 또 여기는 또 위탁을 한대지만 그거 다 시가 돈 줘서 열린도서관을 만든 거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리츠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3,428억으로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관동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2차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저 충북 지역의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 네. 거기다 주거 시설이 들어가면 분양에도 차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용역이 중단돼 있고 네.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예. 그렇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다 보니까 지금 뭐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문화재조창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지 우리 시민들 모두 좀 관심을 갖고 지켜야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시에서나 리치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의회에서나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 문화재조창에 대한 권은 기대할까요? 한 마디씩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네. 단장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예. 네, 청주 문화재조창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하고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인 저희 LH공사하고 민간이 협업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모범 사례로서 각 지자체나 그리고 학회 같은 데서 매일 방문을 합니다. 저희 그 현장에를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있는 그 중요한 그 문화시설하고 저희들이 만드는 비즈니스 그 건물에 예.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청주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도시 재생에 놀무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하면 저기 아까 리츠에서 임대 운영사 했는데 이 도서관에서 리치에서 도서관에 한해서만은 뭐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청주시가 전액을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험한 사업이고 또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막대한 1,021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바뀌는데 이런 바뀌는 구조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그런 거는 뭐 그 공무원이나 리츠나 뭐 만든 사람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 리츠 사업 전체가 이 불투명하고 모호한 이런 자금 흐름을 좀 투명하게 예. 알려서 시민들한테 정말 소통하면서 가는 이런 걸 알겠습니다.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박 국장님. 네, 지금 연초대조창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논란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 문화재조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시민들의 열망, 열의를 예.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성공시켜야 되고 여기를 진짜 청주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건데 문화재조창은 공공성과 민간이 투자하는 상업성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되고 공공성으로만 가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또 우리 지역에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꼭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가는 거에 좀 예.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네, 사무처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도서관을 1년 동안 9억씩, 10년 동안 90억을 대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가 하느냐 하면 안 해요. 리츠가 1년에 한 번 검토하는 게 다거든요. 이런 사업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가 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추길 바라고요. 사실 그 공간이 어떠냐에 대한 거는 비엔날레 오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그냥 약간 폐허이지만 그 공간이 더 좋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상하게 쇼핑몰이 들어온 공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화재조창 그 주인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겠죠. 시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 한층 더 뜨거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